자, 이번 시간은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일단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2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한 장을 넘기셨을 때 지금 3번에 이제 보시면 일단 2번하고 3번 일단 간단한 부분을 묶을 수 있는 거 한번 좀 묶어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볼까요? 3번에 가면 지금 특별소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2번하고 그리고 3번에 관한 부분에 두 가지 중에 수정을 함과 동시에 같이 좀 묶어 갈 수 있는 거 한번 묶어서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먼저 민간 임대주택 관련한 부분이죠. 현재 보고 계시는 두 개의 파트가 민간 임대주택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여기 지금 지문에 이제 보시면 일단 규모 일단 민간 임대주택에 관련한 부분에 한번 여기는 관련 법령에서 한번 정리했었던 지문이긴 한데 일단 여기 보면 진도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 그 규모를 지금 보시면 세 가지 규모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규모는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 그래서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승강기가 설치된 민간 임대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하나에서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세대 수 150세대 이상 그래서 세대수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난방이죠. 난방이 이제 보면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난방은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 규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민간임대 규모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면입니다. 그러면 자, 규모가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제 했던 부분인데 자, 규모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2번에 나와 있는 뭐를 보고 있을까요? 2번에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여기를 뭐 하더라?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표는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해서 지문 하나 먼저 선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자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뭐 합니까?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을 뭐 하더라? 적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적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문은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지문을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는 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일단 현재 교재상에 좀 보시면 지금 좀 보면 141페이지 2번에 임차인 대표회의 관련 일단 문항 1번에 이제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 대표의 구성은 최소 20세대 이상이면 선택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규모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임차인 대표는 뭐하다? 임차인 대표는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들은 현재 지금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142의 상단의 박스에 그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는 규모에 이제 기업과 니은에 관한 규모가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개정이 되면서 현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일단 예전에 한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지금 관련 내용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에 이제 두 가지였던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뭐하다?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하나 지문 정리하고 일단은 먼저 좀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3번.
이제 143페이지 3번에 가보면 특별소선 충당금의 적립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기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뭐를 특별소선 충당금을 적립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이 특별소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모를 물어봐도 어떻게 정리하시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현재 박스 3번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들어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그 공동태 관한 규모를 어떻게 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로 이걸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정을 한번 하시면서 이전에 그 관련 법령 개정 나눠드는 거 한번 지금 정리하셔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특별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현재 2번하고 일단 여기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지금 개정이 된 게 지금 보시는 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규모 자체가 이와 같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정리하셔서 일단은 보고요. 여기 이제 진도상에 지나왔던 부분인데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정리한다면 세 번째라고 그래서 자, 이 규모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민간주택은 관리 방식은 어떤 관리 방식을 택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방식이 이제 보시면 이때는 자체 관리죠. 임대사업자가 그 해당 민간주택을 무슨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란 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그 공동단지 내 관리기구를 갖춰놓고 스스로 하는 관리가 무슨 관리? 자체 관리죠. 그래서 자체 관리를 하거나 무슨 관리? 이제 공동체 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뭐 하더라?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규모를 물어봐도 어떻게 돼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지금 하나를 가진 이 하나 규모는 이 세 가지 규모를 정리해 놓고 일괄적으로 뭐를 하나 정리하자. 첫 번째 구성해야 한다, 적립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 둘하고 세 번째. 그래서 자체 관리 또는 위탁 관리 해야 되는 규모까지 이제 해서 이 개정된 두 가지를 포함을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전체 세 가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기억하시자? 1, 2, 3에 따른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우선 좀 당겨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순서별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142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인원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누가?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즉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현재 문항 2번에서 여기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교재상의 문항 번호 2번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4줄 정도 되는 지문인데 일단은 먼저 일자는 30일 하나 꼭 30일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용어는 지금 첫 번째 줄에 2번에 임대사업자 하나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입주현황 하나 밑줄,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래서 현재 2번에 관한 이 지문 중에 지금 방금 봤던 용어 세 가지하고 숫자 하나에서 여기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기서 네 가지를 좀 더 체크하셔서 용어 셋 숫자 하나까지 해서 2번은 좀 체크하셔서 지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좀 출제하고 연관했을 때 주관시도 출제가 됐고 객관시도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2번 지문에서는 용어 셋 숫자 하나에서 2번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지문 동그라미 3번 3번 나와 있고요. 4번. 네, 4번은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상의 문항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협의사항에서 서로 간의 협의사항에서 이 협의사항은 일단은 몇 가지를 협의합니까를 봤으니까 협의사항 일단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하고 그리고 미음 관련된 A, B, C의 총에서 보시면 총 7가지죠. 그래서
협의 사항을 해서 총 몇 가지 사항을 임대사업자, 임차인도 서로 협의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7가지를 서로 협의한다는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 7가지 일단 먼저 크게 큰 틀로서 7가지가 무엇가 있는 걸 한번 확인하면 첫 번째 기업, 민간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그다음 두 번째 관리비, 그다음에 디귿 민간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봉유설의 유지 보수, 그다음에 리율 임대료 증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7가지라는 거 기역에서부터 리율에 관한 요 4가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미음은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 3가지 있죠. 3가지 하게 되면 밑에 미음에 가보니까 A, B, C.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의 총 몇 가지가 총 7가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4가지 하고 그다음에 A, B, C 총 몇 가지 7가지를 서로 협의해서 임대사업자, 임차인들과 서로 협의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밑에 A, B, C에 관한 3가지까지 총해서 7가지를 정리하는 부분에 A번에 하자 보수, B번에 관리에 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 간의 임차인 대표가 합의한 사항, 그리고 C번 임차인 외유자에게 민간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7가지 관련 기역에서 리을과 A, B, C가 총 7가지인데 여기서는 보면 그 중에서 여기 C번은 한 번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차장 개방 관련 어떤 사항을 서로 협의할 건지 그래서 보니까 지문에 C번에 첫 번째 개방할 수 있는 주차 대수 및 위치, 그다음 두 번째 주차장의 개방 시간, 그리고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현재 일단 여기에 준비는 이르게 하실까요? 준비란 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협의 사항은 일단 임차인 대표 임대사업 서로 간 협의 사항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협의 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7가지 이제 정리하시고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어느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여기 이 C번 즉 협의 사항 중에 C번에 관련된 주차장 개방 관련 사항은 다시 또 몇 가지로 세부 항목이 나눠진가요? 4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협의 사항은 첫 번째 7가지 여기 기역에서부터 B, C까지 7가지 중에 관한 걸 가지고 물어볼 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지역적으로 들어갔을 때 7가지 중에 여기 C번에 관련된 몇 가지 4가지로 여기 4가지로 국한해서 물어보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사항은 크게 큰 틀에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주차장 개방 관련 이 4가지 중에 혹시 이 4가지에다가 다른 걸 끼워넣기 하는 부분까지 협의사항은 준비하시자. 그래서 이 협의사항은 꼭 7가지 정리하시고 여기는 다시 한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할 때 이 협의사항은 다시 한번 등장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간의 협의사항은 그와 같은 7가지 사항을 서로 협의합니다라고 해서 박스 동그라미 4번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5번하고 6번.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협의사항 및 임차인 대표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럼 그 주기 정도만 잠깐 확인하세요. 얼마의 주기로 통지한다? 반기 1회 이상에서 나와 있고요. 자, 7번부터 이제 보시면 12번까지 이제 뭐 임차인 대표인에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인 대표회의 이제 구성에 관련된 7번부터 1년에 몇 가지 질문이 보시면 뭘 정리하고 있냐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하려면 누굴 선출해야 돼요? 동별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임차인 대표는 여기 나와 동별 대표 이 선출은 여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이 동별 대표 선출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요건의 원칙과 예외 규정에 따라서 문항 지금 7번에 가보면 임차인 대표는 민간주택의 동별 세대수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별 대표 선출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동그라미 지금 지문의 8번에 원칙과 예외 규정에 따라 2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자, 8번에 가볼까요? 8번은 자, 해당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원칙이네. 다만 단서 있죠. 어떤 경우라면
최초로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초 구성의 경우는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는 뭐예요?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누구만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최초 구성은 6개월 이상의 계속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겠더라. 그러나 그 최초 구성의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따지겠다. 그래서 8번하고 임원은 지금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일명을 임원으로 선출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9번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회의 소집은 여기 10번에 여기 보면 그다음 임차인 대표 회의의 회의 소집입니다. 회의 소집. 여기서 좀 하나 조금 주의하실 거.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여기는 따로 관리 규약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정하고 있냐면 보면 임차인 대표를 소집하려는 경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은 규약이 아니라 법으로 딱 며칠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하세요. 그래서 5일 전에 알린다고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예외적인 원칙, 그런 회의 소집에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몇 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한다고 일자는 한 5일 정도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자, 이제 그러면 5일 전에 알려줬으니까 회의를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결과물인 12번과 12번에 회의록이 여기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 이제 이 회의 소집을 했다. 회의 소집했던 결과물로 뭐가 나와요? 그에 따른 뭐가 나옵니까? 회의록이 나올 건데,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 지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는 묶을 수 있어요. 두 가지라면 일단 크게 세 가지요. 회의록은 작성과 보관과 임차인이 보여달라, 복사해달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 대표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묶어버릴 수 있어요. 묶는다는 것은 작성 보관의 주체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죠. 그래서 12번에 가보니까 임차인 대표인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러니까 작성 보관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뭐까지 작성하고 보관까지를 하는 거고, 이어지는 임차인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한다는 것은 보여주세요, 복사해달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되지 따로 어떤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12번 그 부분까지가 살펴봤던 임차인 대표 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이다. 이제 그래서 규모는 지금 3번에 지금 3번이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는데 1, 2번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임차인 대표 회의 하나 볼게요. 특별수선 충당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것은 이 특별수선 충당금, 돈이 있죠.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제 규모는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규모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누가 그걸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합니까? 누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이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내용이 3번, 1번 나와 있고요. 누가? 임대사업자가 적립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보시면 2번은 지금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를 양도하는 거니까 임대사업자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이 이 임대주택이 양도가 됐다. 그래서 양도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갑니까? 이거를 가지고 갈 돈입니까? 주고 갈 돈입니까?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 양도,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임대사업자가 적립해둔 특별수선 충당금을 인계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양도가 됐을 경우 이 돈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그래서 이게 넘겨주는 거 여기 누구에게?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즉 이 전화 입주자 대표회의 최초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양도가 되고 나서 이 그 해당 공동택의 최초로 구성된 노객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적립의 이 특별선 충당금을 인계하고 갑니다라고 이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할까요? 일단 그래 동그라미 2번은 두 번째 누구에게 인계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합니다라고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럼 3번. 3번에는 관련 필요사항은 뭘로 한다?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박스를 한번 들어가, 밑에는 박스로 들어가면, 그러면 특별선 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립을 언제부터 할까? 입주부터 언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있는 박스의 가장 첫 시작이 뭐가 나와 있냐면, 적립 시기입니다. 적립 시기. 언제 적립을 할까? 그래서 박스에 가보시면 1번. 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에다 일단 장기수행부터 출발을 하는데 장기수행을 수립해서 이 사용검토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 임대주택단지에는 관리사 모두 장기수행을 갖춰놓아야 한다 그래서 1번 하나 이제 그 장기수행 나와 있고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2번에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특별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일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니까 이 적립시기는 지금 봐도 이와 같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죠. 이 시점부터 얼마가 지나야 이 시점부터 적립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 얼마가 지나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그래서 이 시점부터 얼마가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바로 적립하는 게 이 시점부터 얼마가 지나더라?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얼마? 1만 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립 시기하고 이 시기로부터 이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달부터 그에 따른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그와 같은 지금 적립 요일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적립했던 돈을 뭐 하더라? 양도가 되면 누구의 입주대표회의에게 인계하고 떠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는 2번에 이제 두 가지죠. 적립에 관한 시기하고 그리고 적립 요일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얼마? 1만 분의 1의 요일로 매달 적립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명의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예치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한다. 3번. 자, 그리고 4번.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 관련해서 임대사업자는 특별손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 임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밑줄 하나 긋습니다. 시장군수구청 협의입니다. 신고가 아니에요. 협의란 지문 하나 밑줄. 그래서 사용하려면 뭐 합니까? 사전 협의사항이지 그걸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시정군수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이제 해서 5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5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고 있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이 돼서 적립 여부 등의 보고 절차입니다. 보고 절차.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교재상에 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 절차를 가보니까 일단 절차는 지금 여러분이 순서상에 봤을 때 여러분 이 순서를 이제 보시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 적립 여부 등의 보고가 절차상의 순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순서를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임대사업자부터 출발하는가요? 아니면 시장군수구청부터 출발한가요? 주의할 것
출발은 누구로부터 갑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여부 등의 보고를 누구로 가는 겁니까? 두 번째 시도지사로 가는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 이 보고사항을 좀 마지막 누구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 누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마지막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립 여부 등의 보고를 합니다라고 해서 보고에 관한 순서상의 절차 하나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이 절차는 여러분이 절차상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여기서 이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에서 순서는 교재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 자, 두 번째 시기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언제 시도지사가 언제 여기는 보시면 언제 장관에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죠. 여기는 보죠.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는 1년에 두 번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모두가 다 1년에 두 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1년에 두 번. 시도지사도 마찬가지 장관에게 1년에 두 번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교재는 지금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한번 추가적으로 그 여백에 그 좌측에 이제 여백 쪽에 좀 아니면 위쪽 여백에 내려오면 한번 적어 볼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매년 1월 31일 그래서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에서 1년에 두 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7월 31일까지 해서 1년에 두 번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언제 장관에게 보고를 가냐? 그래서 여기는 매년 2월 15일과 매년 2월 그리고 8월 15일입니다. 1년에 두 번. 그래서 1월 30일, 7월 30일 1년에 두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시도지사 장관에 보고하는 것은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 1년에 두 번 여기 이제 보면 보고가 들어간다냐. 그래서 여백에다가 좀 적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일단 특별선 교재상 이제 지문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이 시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하나 꼭 정리하셔서 1년에 두 번, 1월 30일, 7월 30일 두 번, 2월 15일, 8월 15일까지 두 번 해서 여기는 그 순서가 뭐까지 하는 기억을 이 시기까지 해서 하나 기억을 합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1년에 1월, 7월, 31일, 2월, 8일, 15일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보니까 너무 복잡스러워요. 그럼 이걸 좀 간단하게 이게는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은 쉽게 남기 위해서 요걸 일단 좀 이렇게 좀 줄여볼까, 여러분이. 이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구구단 만드는 것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장, 이 시도지사 보고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는 17은 30일, 17은 30일에서 그 다음에 이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언제 보고합니까? 여기는 28은 15에서 이렇게 해서 1년에서 보니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이라고 또 2월 15일, 8월 15일 좀 이게 복잡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보고하는 건 언제입니까? 17은 30일, 28은 15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여러분 숫자를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나오실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구단 이런 구구단은 없죠. 근데 1월 30일, 7월 30일, 17은 30일이라고 2월 15일하고 8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17은 30일은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28은 10은 언제? 이 보고 시기에. 그래서 정립 여부 등의 보고 절차, 요거는 꼭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순서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까지 이 보고 시기까지 이렇게 해서 꼭 이 부분은 여기까지 그냥 정리가 되셔야 특별선 충당금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그렇죠. 첫 번째는 임차인 대표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소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마무리하고 그 다음 4번입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4번을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요. 4번을 좀 설명을 하죠. 4번을 갑니다. 여기는 한번 지우개에서 일단
여기도 좀 여러분 좀 이게 여기만 좀 기억하세요. 부분들이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 숫자가 복잡해서 여러분이 17은 30일 얼마, 28은 15로 해서 요 두 가지를 정리한 형태로서 정리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특별손 충당금 마무리했고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면 또 하나 정리할 부분이 뭐를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정리를 자, 그 다음에 하나 정리하실 게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쪽에서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 가보면 144의 4번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우측에 5번 분쟁 조정의 신청 한 장을 넘기면 조정의 효력이 있는데 여기는 따로 4, 5, 6을 따로 나누기보다 나눠놨지만 결국 4번, 5번, 6번은 뭐에 관한 걸 여기 설명하고 있냐면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걸 여기는 번호를 나눠놨는데 여기를 크게 하나 묶어서 여기를 뭘로 보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로 갔을 때 여기는 교재선 문항에 보니까 이제 교재상의 문항은 지금 이제 보면 여기서는 문항 번호를 좀 나눠놨죠. 현재 보면 4번이라고 칭했고 5번이라고 칭했고 6번. 결국 4번, 5번, 6번은 다 뭐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번호로 펼쳐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나누면 여러분 이게 별개의 지문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 4, 5, 6은 뭐에 관한 지문이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련해서 4번 너무 큰 틀에 원래 여기 큰 어떤 큰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이렇게 나눠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거를 별개로 나눈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별개의 다른 지문으로 혼동하는데 그건 아니고 큰 틀로 봤을 때 뭘 이거 묶어갈 수 있어요. 그걸 4, 5, 6을 뭘로 묶어가자. 다 뭐에 관한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면서 먼저 자 그럼 이제 자 1번 4번 1번에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원회는 누가 시장군수가 구성을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에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에 뭐가 발생했다? 요 분쟁.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무슨 주택을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은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하나 더 무슨 주택? 민간 임대주택 있지만 무슨 주택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여기는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가 조정을 신청합니까? 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조정 신청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가 1번. 자 그러면 문항 2번으로 가보죠. 이제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 운영 절차적인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잠깐 수도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 여기 잠깐 이쪽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뭐죠? 구성입니다. 구성. 자, 위원회 구성은 방금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0명 이내. 그래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에 관한 인원들을 가보니 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밑에 이제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우측으로 잠깐 가죠. 여기 이제 순서별로 좀 가기보다는 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우측에 4번에 우측 145의 동그라미 4번에 가볼까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직군들이 밑에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직군들 중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 겁니까? 위원장 1명 부몇 명? 1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면 기역부터 이제 비역까지 쭉 한번 봐주시면서 이제 그 중에 좀 디귿번 한번 볼까요? 디귿번 이제 가보면 자 여기 이제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뭐 합니까? 위원으로 위촉 임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번도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디귿번을 포함해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시는 박스를 벗어나서 그 위에 4번의 세 번째 줄로 갑니다. 4번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가면 지금 보면 지문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 세 번째 줄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6명. 밑에 이제 가보니까 그 직군 중에 리을에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6명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는 말하는 10명 이내 요 인원 중에서 특정 직군의 인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명 이상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6명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한 6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특정 직군을 지칭해서 물어본 게 언급한 게 아니라 이 10명 이내 중에 지금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6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하시면서 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고 이제 그러면 교재 좀 흐트러져 있던 걸 몇 가지를 묶어보죠. 이제 그러면 구성은 10명 이내 그와 같은 박스에 있는 그와 같은 직군들로서 10명을 꾸리고 그 박스에 있는 직군들에서 여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6명 이상이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기타적으로는 보시면 몇 가지를 좀 정리할 건데 여기 이 임대주택 분양위원장 다른 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실무상은 여러분들이 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까지를 포함해 총 4가지 위원회 정리를 지금 순서대로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위원회 중에 보시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회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냐? 그래서 여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10명 이내 위원 중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위원장은 여기 누가 되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 중에 선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됩니까?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놓고 설명을 한번 더 제가 교재를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 부위원장,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나와요. 그러면 자,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임명위촉합니까? 아닙니다. 부위원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선출합니까? 여기는 호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호선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 10명 이내 선출된 위원들이 상의해서 그 부위원을 선출한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호선이라 합니다. 호선이라 한다 해서 하나 봐두시고요. 하나 더 임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요 3가지 질문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인원 선출된 인원들이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임에 관한 횟수를 제한해 놨어요.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데 몇 차례만 가능하다. 여기 2차례만이에요. 2차례만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답니다.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교재에 이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위원장에 관한 지문 하나 확인할 거고요. 호선이라는 지문을 확인할 거고 임기 2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 지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교재 144페이지 가보시면 144에 4번의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뭐 하더라? 위원 중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호선.
좀 전에 이 호선이라는 거 이 선출된 위원들이 상의해서 그 부위원 뽑는 절차를 뭐더라? 그 표현을 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선한다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우측 145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지명의 절차가 아닌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5번으로 가보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그러니까 연임은 가능한데 연임은 회차를 제한 몇 차례만 가능하다. 연임할 수 있다. 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5번까지 해서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구성을 이 인원의 이와 같은 절차에 구성을 했으면 이제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겠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 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면 뭐 합니까? 회의합니다. 회의를 해야 돼요. 조정 신청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회의 관련 내용은 좌측 박스에 지금 하단에 박스 있죠. 그래서 144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에 회의 관련 1번부터 쭉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죠. 두 가지. 일단 1번 한번 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번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시자는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몇 일 전까지 위원회가 알리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 하나 2일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144페이지입니다. 144에 밑에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에 회의에 관한 부분인데 회의 관련 2번 지문이죠. 그래서 위원장은 회의 개최 몇 일 전까지 알리게 돼 있다. 2일 전까지 일자 하나, 2일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밑에 바로. 자, 이제 조정 신청을 들어왔다. 그럼 조정 신청을 들어왔다면 조정 신청에 들어왔으면 회의 관련하고 지금 보시면 몇 일 전까지 알리게 돼 있다. 2일 전에. 자, 2일 전까지 알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알렸고요.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자, 회의를 열려면 좀 전에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원에게 2일 전에 알렸었고 회의를 열어야 돼요.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나와야 되고 몇 명이 나와서 회의를 개의했다면 이 의결로서 효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회의를 여는 개의에 관한 또 이 출석에 관련 얼마 인원이 손을 들어줘야 회의를 열고 의결로 효력을 가질 겁니다라고 했을 때 개의에 필요한 그리고 출석 인원에 필요한 얼마가 의결할 거냐 그래서 개의 의결은 여기는 보시면 뭐 따로 갈 것 없이 얼마가 된가요? 과반수. 그러니까 10명 이내 중에 얼마가 이 제적위원회 얼마가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개의 열 수 있는 거고요. 출석위원회 얼마가 의결해주면 의결 효력을 갖습니까? 출석위원회 과반수 의결하면 의결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개의하고 의결 정서 밑에 지문의 3번이죠. 3번. 자,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3번의 개의와 그리고 의결에 관련된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공이다. 개의결 모두가 얼마? 과반수 체크 하나 할까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도만 보시게요. 나머지는 그냥 참조 형태로 갑니다.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 자, 5번으로 갑니다. 우측에 145에 5번에 자, 분쟁 조정의 신청입니다. 분쟁 조정의 신청. 자, 이제 그러면 분쟁 조정의 신청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면,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왜 이 위원회를 둡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위원회를 두는 목적 어느 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다가 이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서 그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본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을 두드릴 것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문을 두드려 해결을 볼 거냐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5번입니다. 1번.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지금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A, B,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제 관련한 부분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1번, 5번, 1번에 자, 5번에 여기 이제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로 그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민간인들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5번에 몇 가지인가요? 5번에 지금 1번에 박스에 가보니까 5번, 1번에 5번 1번으로 가죠. 문항번 5번에 지금 말씀 1번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네 가지죠. 그래서 5번에 1번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니을에 따른 이 네 가지 관련 부분의 분쟁의 발생 어디에 문을 두드립니까?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역, 임대료 증액, 그 다음 니은의 주택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임대사업 협의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요 디귿이라는 거 방금 여기 좀 전에 했었죠. 협의사항은 여기서 말한 이 협의사항은 여기서 말한 협의사항은 몇 가지를 말합니까? 이 7가지. 그래서 물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임차인 대표 임대사 협의사항에 관련 이 7가지 관련 부분의 분쟁의 발생은 어디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의 A, B, C, D에 따른 네 가지를 포함한 총 몇 가지 크게 봤을 때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몇 가지 네 가지 관련 사항의 분쟁의 발생은 어디 문을 두드린다?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 나와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넘기면 자, 하나 더 지금 2번입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동그라미 2번은 어딘가요? 2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여기 민간임대주택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인데 자, 그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뭐가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 조정에 신청하는데 자, 질문 2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이 이변의 조정 신청 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여기는 1번에 지금 여기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니을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인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그대로 내려왔을 때 이 네 가지는 어디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관한 사항의 분쟁이 발생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죠. 1번에 지금 여기 나온 이 네 가지 관련 사항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어떤 사항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밑에 가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무슨 가격인가요? 분양 전환 가격.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뭐에 관한 분양 전환 가격이 그래서 여기는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분양 전환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다만 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해당이 되는 뭐는 빼겠다. 여기 이제 보시면 분양 전환 승인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승인. 그래서 분양 전환 승인은 뭐 한다? 여기는 분양 전환 승인은 뭐 하겠다? 제외.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뭐는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분양 전환 가격에 관련된 분쟁은 이 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뭐는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분쟁은 제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위원회 조정 신청 사항에 뭐는 안 됩니까? 분양 전환 가격은 yes, thank you 들어오세요 해결합니다. 뭐는 안 됩니까? 분양 전환 승인은 이 위원회 조정 신청 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신청사항에 관한 부분들에 좀 지엽적으로 한번 물어봤던 부분들 이 부분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격은 땡큐 오케이 이거는 노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노 뭐는 분양 전환 가격은
이거는 신청사항에 들어가지만 승인사항은 이거는 조정신청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 이제 보면 1번에 여기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모두가 다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임대택은 이 부분 yes, 여기는 no.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하나 정리하고 마지막 자 이제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왔겠죠. 그럼 일단 조정을 했을 거고요. 조정의 효력을 보자. 마지막 질문이 6번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용어 하나만 밑줄 것입니다. 조정조서 밑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뭐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조정조서 하나 밑줄을 꺼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봤던 4번, 5번, 6번은 지금 여기 있는 보면 따로 뭐 문항 번호를 뭐 나눠놔서 따로 분류가 된 게 아니라 4번, 5번, 6번 다 뭐에 관한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이 조정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그다음 뭐 관련 세 가지 모두는 다 어디로 귀결되는 겁니까? 이 위원회 귀결되기 때문에 일단 좀 전에 봤던 구성부터 방금 봤던 뭐 따로 적지 않았지만 용어 하나 방금 봤었죠. 용어는 이 위원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용어 하나 밑줄 그었다고 효력은 뭐예요? 조정조서의 요 용어는 한번 간단하게 한두 번이라도 써보는 연습 꼭 해 놓으실까요?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해서 지금 전체적인 임차인 대표를 포함해서 1번의 민간 임대주택 관련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가 이제 02번에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